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와 함께하는 워키토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 식품업계가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 너나 할 것 없이 중국 시장에 문을 들이렸지만 사드 보복 이후 포스트 차이나 시장 발굴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동남아 시장이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뛰어난 맛과 품질에 안전성까지 갖춘 한국 식품들, 흔히들 프리미엄 제품, 건강식으로 인식이 돼서 참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동남아에서는 어떤 식품들이 인기인지, 그리고 식품업계에서는 어떤 투자를 이어갈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동남아인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업계가 동남아를 포스트 차이나로 선택한 이유 먼저 알아볼까요? 네, 동남아시아는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10개국 기준으로 6억 4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절반이 30대 이하 청년층입니다. 트렌드에 민감해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하는 식품 업체들에게 딱 들어맞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오는 2050년에는 인구가 7억 8,5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데다가 경제 성장률도 매년 7%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 이유는 충분합니다. 네, 사실은 사드 후폭풍도 무시할 수 없는 또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게 중국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시장에 투자를 집중하던 식음료 업체들이 사드 이슈로 후폭풍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 지역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비상식적인 규제와 차별에 지친 식품업체들이 많은 인구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동남아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러 품목에서 수출이 좀 어려움을 겪고 또 성장세도 많이 둔화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식품 분야만큼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91억 5,300만 달러를 달성해 첫 9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5%포인트 성장한 수치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9조 8,900억 원 규모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출 성장을 이끈 것은 가공, 수산식품으로 가공식품 중에서도 라면과 소스류 등이 한국의 맛을 알리는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 라면. 참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유명하죠. 그러면 성장세로 보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성장세로는 태국, 러시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가 돋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태국은 지난해 수출 실적이 43.1%포인트 급성장하면서 홍콩과 대만을 제치고 수출 주요국 6위에 올라섰습니다. 더불어 러시아, 말레이시아, 대만과 인도네시아 등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식품업계에서 동남아시아를 신흥시장으로 주목할 만하군요. 자, 그럼 이제는 어떤 품목이 인기인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은 한국 라면이 최고로 꼽히는 거죠? 네, K푸드의 대표 식품으로 우뚝 선 것은 일단 라면입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3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2% 급증했는데요.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국 라면의 해외 매출액은 유통지역 확대와 현지 공략 채널의 다변화, 생산 현지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라면 중에서도 유독 인기가 높은 제품은 또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 사실은 매운맛 라면이 인기라고 듣긴 했어요. 네, 불닭 시리즈 하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매운 불닭 맛이 나는 볶음면은 2013년 수출을 시작한 이후 동남아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 수출액의 약 30%가 동남아에 들어가는 물량일 정도고요. 이 식품회사는 이 라면 하나로 지난해 동남아시아에서만 6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20% 이상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실제로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도 외국인들이 이 불닭 맛이 나는 볶음라면 먹기에 도전하는 그런 영상들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눈물 콧물 쏙 빼면서도 맛있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정말 재밌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이 라면이 인기 있는 이유, 바로 이렇게 동영상이나 SNS 등을 통해서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매운 라면을 먹기에 도전하는 영상이 유행하고 그를 기반으로 제품 소비가 증가한 것도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유명 유튜버 등의 영향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동남아시아 문화에 이 볶음라면의 궁합이 딱 맞떨어진 결과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매운맛에 익숙하고 특이한 것에 강한 흥미를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덕분에 이 라면은 특별한 광고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인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동남아시아 여행 가서 음식을 맛봐도 정말 강한 향과 맛에 또 놀랄 때가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한 매운맛이 나는 볶음 라면이 또 그들의 취향과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좋잖아요. 이런 것도 좀 라면 인기에 한 몫을 한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 동남아 지역에 부는 한류 열풍도 한국 음식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 라면이 현지 라면보다 상대적으로 건강에 좋고 고급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의 마트에서는 불닭맛이 나는 볶음라면 등 한국 라면이 현지 라면보다 3배가량 비싸게 팔리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동남아시아에서 왜 한국 라면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그 이유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돼지고기가 아닌 닭고기를 이용하는 것도 인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종교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합니다. 전 세계 무슬람 인구의 약 60%가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는데요. 이들을 배려한 점도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불닭맛이 나는 볶음라면을 내어놓은 이 식품회사는 수출 초기인 2014년 KMF 할랄 인증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 무이 할랄 인증까지 획득했는데요. 이러한 할랄 인증 덕분에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돼지고기나 술 등을 먹을 수 없는 무슬림들이 안심하고 이 라면을 먹으면서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의 이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맞는 전용 제품을 출시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네, 그래서 해당 식품회사는 이 기회를 이어가기 위해 동남아 전용 신제품을 내어놓았습니다. 작은 양을 여러 번 나눠 먹는 동남아식 식사에 맞춰 기존 라면보다 중량을 30% 줄였고 떡볶이 맛, 불고기 맛, 짜장 맛, 김치 맛 등 한국을 떠오르게 하는 맛으로 K푸드 마니아들을 정조준했는데요. 특히 동남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들을 고려해 전 제품이 KMF 할랄 인증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동남아시아를 사로잡은 K푸드 중에서도 가장 인기 높은 한국 라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근데 라면과 더불어서 술도 정말 인기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술 중에서도 특히나 한국 소주가 그렇게 인기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국민술로 통하는 소주도 이미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주류 시장 분석 업체에서 지난해 증류주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의 한 소주 브랜드가 9리터짜리 병 기준으로 7,591만 개가 팔리면서 세계 증류주 브랜드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였는데요. 그 외에 다른 소주도 각각 7위와 10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제는 한국 소주까지도 전 세계를 사로잡은 모양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드라마와 영화 등 한류의 영향으로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주류와 한식에 대한 인기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호기심에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소주 마니아들이 활성되기도 하고요. 그런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처음으로 동남아 수출액 1천만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 주인공들이 소주 마시는 장면 꼭 한 커트씩은 또 나오잖아요. 뭐, 그래서 더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미 동남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주류 회사에서도 좀 발빠르게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류 회사는 동남아 시장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1년 태국 최대 주류 회사와 수출 및 유통 계약을 맺었고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서는 첫 해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올 초에는 수출 전용 신제품으로 내놓은 과일 리큐르가 동남아 지역에 먼저 출시되기도 했는데요. 과일 리큐르를 중심으로 동남아에서 소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주류 회사는 동남아 지역의 소주 매출이 지난해 880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500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군요. 이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해외 법인이 설립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이게 사실 베트남은 한류 열풍이 부니까 뭐 그러려니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소주가 인기더라고요. 네, 베트남과 인접한 캄보디아에서도 최근 한국 소주 판매량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류회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소주 70만 달러를 수출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 20만 달러보다 3배 이상을 팔아치웠고요. 지난해 역시 전년도인 2016년보다 수출배가 2.6배 늘어났습니다. 네, 뭐 매출도 매출인데 사실은 아무래도 이 성장세를 또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장세는 캄보디아가 가장 높은 겁니까? 네, 캄보디아 시장의 같은 경우 지난해 동남아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팎에 불과했지만 성장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판매 대리상을 통해 교민 위주로 접근했지만 이제는 캄보디아 담당 영업사원을 본사에 두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지인 판매량이 교민 판매량의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네, 사실 베트남뿐만 아니고 이렇게 캄보디아에서까지 한국 소주 인기가 높다라고 하니까 좀 신기해요, 저는. 네, 사실 초기에는 동남아 시장의 거점인 베트남과 가깝다는 이유로 진출했지만 이제는 높은 성장률 덕에 베트남 못지않게 주목하는 시장으로 거듭난 상황입니다. 일단 한류 열풍으로 한국의 소주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주변 국가와 달리 음주에 관대해서 기회가 많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 라면과 소주가 동남아시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뭐 일명 K푸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 기업들의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 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정부도 K푸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2013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열고 있는 농식품 박람회 글로벌 K푸드 페어가 수출 확대에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푸드 페어는 동남아시아와 일본, 미국, 중국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 박람회를 열고 국내 수출업체와 현지 바이어를 초대하는 사업인데요. 정부가 수출업체의 제품 운송과 통관 비용, 현지 바이어의 항공료 및 숙박비 등을 지원하게 되었고 지난해에만 8개국에서 총 8회 박람회가 열려 1,8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네. 뭐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K푸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는 또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지원도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사실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동남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이용하는 이런 전략은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 괜찮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K푸드 페어는 일명 박항서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요. 베트남 축구팀 감독인 박 감독과 가수 하이라이트, 현아가 방문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0여만 명의 소비자가 구름처럼 몰렸습니다. K-팝 팬인 10대부터 30대 가정주부를 상대로 떡볶이, 김, 홍삼 등 우리 식품을 홍보했는데요. 현장에서 111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어서 그런지 그 인기가 참 실감하기가 힘든데 뭐 현재 워낙 인기인 만큼 앞으로도 뭐 성장세가 물론 이어지겠죠? 네. 내수 소비로는 성장의 한계를 느낀 식품업체들 역시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혁신적인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수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음악, 영화 등 한류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의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주류와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실제로 해마다 판매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뭐 K-팝뿐만 아니고 라면과 소주 같은 K-푸드 이제 현지에서도 새로운 한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성장세도 더욱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워키토키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